안녕하세요. 당이철, 당신은 이미 철학자. 저도 당당하게 이 세상에서 삶을 이어가고 있는 철학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볼 주제는 효율적인 사람, 그리고 효과적인 사람. 과연 누가 승자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부제는 효율과 효과, 그 미묘한 힘겨루기, 이런 그 제목을 붙여봤어요. 이것은 제가 그 옛날 한참 젊은 시절 일을 할 때 많이 생각해 봤던 그 과제고, 또 지금은 그렇게 일을 하지 않지만 제 일상에서도 자주 맞닥뜨리는 그런, 뭐랄까, 뭐 딜레마라 그럴까요? 고민거리라 그럴까요? 그래서 한 번은 여러분과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오늘의 주제로 택했습니다. 우선 자 시작합니다. 효율이라는 거는 투입분의 산출이에요. 간단합니다. 그냥 투입분의 산출. 열을 투입해서 열이라는 결과가 나오면 효율이 1이고, 10을 투입했는데 5라는 결과물이 나오면 효율은 0.5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는 뭐 굳이 efficiency 그러는데 efficient, 효율적인, 그겁니다. 아시겠죠? 얼마를 들여가지고 얼마를 뽑아내느냐, 그게 효율이에요. 효과는 좀 다릅니다. 효과는 목표가 오늘 하루 목표 10개예요. 10개 만들어내세요. 저녁에 이제 마감합니다. 10개 만들어냈어요. 아, 효과 1이네요. 오늘 목표가 분명히 내가 10이라 그랬는데 왜 당신은 5개밖에 못 만들어냈어? 그러면 10분의 5니까 효과는 0.5예요. effectiveness. 그래서 effective, 효과적인. 아시겠죠? 그래서 효율은 투입분의 산출이고 효과는 목표 대비 달성이에요. 그러면 효율적이다, 효율적인 사람이다 그러면 평균인과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똑같은 돈을 들여도 더 많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사람, 또는 똑같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도 다른 사람보다 돈을, 비용을, 노력을 덜 들이는 사람, 그게 효율적인 사람이겠죠. 그럼 비효율적인 사람은, 아니 돈은 똑같이 남하고 똑같이 1,000원을 써놓고 남은 다 같이 10개를 만들어내는데 지는 5개밖에 못 만들어내요. 그러면 돈만 많이 쓴 거죠? 비효율적이고. 자, 남하고 똑같이 10개를 만들어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1,000원을 썼어요. 근데 이 사람은 2,000원을 썼네? 똑같이 만들었는데 왜 남보다 돈을 2배를 더 써? 그게 비효율적이죠. 쉽죠? 효과는, 그래, 똑같은 거예요. 오늘 목표를 10개를 줬는데 10개를 했어. 아이고 잘했네. 15개를 했어. 더 효과가 좋네. 초과 달성이네. 남들은 다 10명이 다 10개를 만들어냈는데 오늘 목표를 왜 당신만 그 반밖에 못해서 뭐 했어? 놀았어? 뭐 했어? 차라리 놀면 단순해요, 원인이. 다음번부터는 오늘 혼났으니까 안 놀면 되니까. 근데 논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도 입이 나와요. 아니, 나도 하루 종일 어쩌면 점심도 안 먹고 했는데도 그런 걸 어쩌라고. 이런 경우가 문제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럼 또 다음 거를 찾아볼까요? 그러면 효율이 좋아요? 효과가 좋아요? 엄마가 좋으냐? 아버지가 좋아요? 엄마도 좋고, 아버지도 좋고. 그렇잖아요. 조직이나 사회에서, 아니면 뭐 하여튼 원하는 거는 우리 환경이 효율도 좋아야 되고 효과도 좋아야 되고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지. 그럼 어떻게 그 둘 다를 만족시키느냐가 우리의 숙제고,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결국은 컴프로마이즈라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컴프로마이즈가 뭐죠? 타협, 협상, 그다음에 뭐 어떤 그 상대와의 접점, 조금씩 물러서서, 효과는 효과대로 자기 최고를 다하려고 그럴 거고 효율은 효율대로 자기 최고를 다하려고 그럴 거고,
그럼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돈 조금 들이고 남들은 다 1,000원을 들이는데 지는 500원 들이고 남들은 10개를 만들었는데 자기는 20개를 만들어내요. 근데 그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뭔가 이상한 게 있는 거지. 지 돈을 집어넣거나 아니면 옆에 누구 뭐 집에 가서 가족의 도움을 받거나 엑스트라 맨아워가 있거나 엑스트라 그 머니가 있거나 그렇지 않고서 이게 되겠어요? 다른 사람은 바본가?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인데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효과가 좋아요? 효과가 중요해요? 효율이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어, 어떤 한쪽이 다른 한쪽보다 더 중요한 경우가 있어요. 잠시 일시적으로 봐요. 전시예요. 전시에는 물자가 부족하잖아요. 돈을 평소에 2배를 들이더라도 만들어내 물건을. 어디 뭐 원재료업자가 돈을 더 달라고 해도 할 수 없어. 우리가 궁한 걸 어떡하겠어. 근데 그게 10년, 20년 가는 게 아니라 요 때만 그런 거야. 이해되시죠? 비상시. 지금 갑자기 자연재해가 일어나가지고 뭐 마스크고 우리 코비드 때 생각해 보세요. 마스크고 아니면 뭐 호우가 와가지고 담요고 뭐 텐트고 뭐 이런 거 어떻게 해요? 아유 저 평소보다 50% 코스트가 더 들어가더라도 제작해야죠. 이럴 때는 뭐니 해도 양이 중요한 거니까 양은 뭐예요? 효과잖아요. 에? 아웃풋이 나와야 돼요. 이럴 때는 어쩔 수가 없고. 근데 이제 개인이고 기업이고 특히 기업에서 이러죠. 이제 먹고 살만해요. 뭐 양도 일정한 궤도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수입도 적절해요. 그러면 무슨 소리예요? 효율 얘기하잖아요. 야, 이제 슬슬 좀 코스트 매니지먼트, 비용 관리를 좀 해보자. 여러분들 익숙하죠? 그래서 맨날 나오는 게 뭡니까? 요즘은 조금 덜하지만 예전에 뭐 한 20년, 30년 전에 가장 많이 유행하던 게 뭐 BCG나 뭐 맥켄지나 뭐 이런 소위 그 브레인스토밍하고 이런 그 회사들의 일거리가 뭐예요? 리스트럭처링 아닙니까? 구조조정. 구조조정 뭐예요? 10명이 하던 거를 8명이 하면 안 되냐? 이러고 2명 자리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아무리 좋게 포장을 해도 리스트럭처링은 그거예요. 구조를 다시 짜는 거, 스트럭처를 다시 짜는 게 리스트럭처링이잖아요. 뭐 하자고? 10명 일하던 거를 12명 늘려주겠다고 리스트럭처링 하겠어요? 돈을 들여가지고? 아니잖아요. 예. 컨설팅 회사에다가 돈 주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ERP. 이게 뭐 Early Retirement Plan인가? 조기 퇴직 프로그램. 아직 정년까지 5년 남았죠? 그거 내가 5년치 줄 테니까 지금 나갈래요? 그러면 가만 생각해 보면 뭐 5년 여기 붙어 있으나 5년 먼저 나가나 돈은 준다니까 그럼 나 나가서 또 그 5년 동안에 다른 데 잡 찾지 뭐. 그러면 더블 인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나이브하게 순진하게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덜컥 이걸 물잖아요. 그럴 때 한번 생각해 보면 회사가 바보예요? 저는 개인이잖아요. 근데 회사는 조직에 사람들도 많고 HR, 인사 쪽에 사람도 많고 전략 기획 쪽에도 사람도 많고 그다음 거기 누가 붙는다고요? 그걸로 밥 먹고 사는 컨설팅 펌이 붙잖아요. 그죠? 버스턴 컨설팅 그룹이나 뭐 맥킨지나 뭐 엄청 많잖아요. 걔들한테 어마무시한 돈 주고 한 6개월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이걸 준비했단 말이에요. 걔네들이 바보라고 회사가 나한테 너 5년 여기 있으면 뭐하냐? 맨날 나와도 일하는데 응? 너 그냥 5년 일하지 말고 이 돈 받아가지고 가.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아싸 나는 이거 받아가지고 이거 은행에 넣어놓고 5년 동안 어디 가서 좁을 찾아야지. 근데 이제 그다음부터 문제가 생기죠. 좁이 자기가 생각한 것처럼 게 찾아지나? 안 그러잖아요. 우리 회사가 조기퇴직 프로그램을 실시할 정도면 이미 저기 바다 건너서 건너오는 바람 냄새를 맡았잖아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다른 기업들은 안 어렵나? 다른 기업들도 있는 사람도 자르는 판에 나 같은 사람을 왜 하이어하겠어요? Anyway, 어쨌든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다시 효율로 이렇게 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양이 증가하면 일단 이제 배가 불러요. 그 다음엔 이제 효과는 달성했어요. 자, 이만하면 오늘 먹을 빵, 한 달 먹을 빵은 다 됐네. 그러면 그 다음에 갑자기 말이 달라져가지고
이제 배가 좀 부르고 여유가 생기니까 야, 근데 이 빵이 왜 이러냐? 이거 좀 잘 만들 수 없어? 어제까지도 멀쩡하게 다 먹었는데 그다음에 이거 얼마 들어? 하나 만드는데 100원 든다고? 야, 그 90원으로 해봐. 이러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걸 꼭 나쁘게만 볼 거는 아니고 하여튼 그래서 양의 증가가 이런 거에도 눈을 돌릴 만한 시간적 여유, 정신적 여유, 또 뭐 기회라고 본다면 그런 거를 제공하는 거예요. 이것과 관련해서 참 재밌는 거를 제가 예전에 본 기억이 나는데 스탈린 아시죠? 러시아 제국의 제1인자 레닌 다음에 스탈린이 한 말이 뭐 꼭 자기가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자기 말이라고 한 게 양질 전화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양과 양이니까 퀀티티겠죠. 질, 퀄리티가 서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고 이제 변해가는 과정에 일정한 법칙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참 재밌어요. 첫 번째 이런 말을 했어요. 양은 양만의 질을 가진다. 재밌죠? 10개일 때 양이 10개일 때의 그 퀄리티와 50개일 때의 퀄리티와 100개일 때의 퀄리티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양은 양이지 질은 저쪽에 따로 있잖아요. 근데 양도 똑같은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정말 묘한 말이고 오묘한 얘기예요. 5명이 있을 때의 그 군대의 힘과 10명이 있을 때의 군대의 힘과 100명이 있을 때 그 군대의 조직의 힘이 단순히 곱하기 5, 곱하기 10, 곱하기 100은 아니라는 것과 비슷해요. 이해되시죠? 점점.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좀 더 설명, 아이고, 스탈린 선생님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좀 더 설명해 보죠. 양은 양만의 질을 가진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멋지긴 한데. 자, 그럼 들어봐. 양은 조금씩 늘어나요. 조금씩 늘어나요. 우리가 오늘 빵 한 개 먹던 사람이 갑자기 내일 위가 커져가지고 2개, 3개 먹진 못하잖아요. 내가 칼로리가 좀 부족한 것 같아. 살이 좀 쪄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서서히 먹는 걸 느리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양의 생산, 양의 증가도 양은 기계 설비가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금방 안 돼요. 하루아침에. 근데 어쨌든 gradually 서서히 양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양의 점진적인 증가가 어느 수준에 딱 도달을 하면 그 수준에서 갑자기 띵동 빙고 하면서 질의 퀄리티의 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 질의 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지면 그 비약적인 질의 발전은 다시 다음 단계, 2단계의 양의 점진적인 증가를 가져온다. 유도한다. 재촉한다. 그래서 이게 계속 가서 이게 양이 1에서 10으로 10에서 50으로 50에서 100으로 팍팍팍팍 그 속도가 늘어나면서 한다는 거예요. 이게 스탈린이 말한 양질 전화의 법칙이고 다른 각도로 보면 이게 그쪽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그 뭐죠? 그 변증법이라는 거예요. 변증법. 변증법이 뭐 정반합이 있는 거 아니에요? 뭐가 하나 있어요. 자본주의가 공산주의가 가만 보다가 웃기는 놈들 뭐 니들 해가지고 뭐 어쩌다고? 뭐 우리한테 노동자한테 최저임금만 주고 나머지 니들이 다 먹는다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우리가 다 가져갈 거야. 근데 그 옆에 가만 보니까 사회주의가 보니까 공산주의가 공격하는 자본주의의 약점도 이해가 돼요. 근데 자본주의가 또 공격하고 웃기는 소리 하지만 니들이 그런 능력이 돼? 라고 지적하는 공산주의의 약점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쏙 끼어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산주의와 딜을 하죠. 니들 말이 맞는데 저놈들이 니들 하루 미니멈 임금만 주고는 나머지 건 지들이 싹 다 먹잖아. 사실은 니들이 만든 건데 니들이 너무 적게 받는 거야 임금을. 근데 니들 말 한번 생각해봐. 그래서 니들이 생산에 뭐 집단 해가지고 니들이 생산한다고? 니들이 그런 리더십이 있어? 어쨌든 어느 조직에나 소수 엘리트는 필요하거든? 그거 우리가 해줄게. 그런데 자본주의에서는 소수 엘리트들이 그 대가로 니들한테 미니멈 임금만 주고는 나머지 다 먹잖아.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우리 수수료 조금 먹고 나머지는 다 니들한테 돌려줄게. 그게 사회주의거든요. 자, 제가 뭐 다른 얘기를 하는데 자
이제 속도 좀 빨리 가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정답은 이거예요. Optimal balance between 이거 양자 between the two 효율과 효과의 최적 균형. 그거 뭐 말이 쉽지. 우리 이를테면 우리 동양 철학에서 중용과 마찬가지예요. 올라가지도 말고 내려가지도 말고 그냥 적정선. 누가 모르나? 근데 그 적정선이 어딘지를 어렵고 그걸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우리 주식에서 어깨 위로 넘어가지 말고 무릎 아래로 내려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냥 무릎과 어깨 사이 그러잖아요. 그게 쉽냐고. 내가 언제 모르잖아요. 내 무릎 위로 내려가는 게 뭐 내 생각대로 하는 건가? 시장이 내려가면 내려가는 거지. 그다음에 내가 욕심이 좀 생기잖아요. 지금 팔아먹기보다는 너무 아까워. 하루 기다렸더니 그냥 이게 확 올라가는데 그다음에 거품이네. 이거 어려운 거예요. 하여튼 정답은 이런데 우리가 살아서 알다시피 정답을 할 수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자, 그러면 제가 조금 더 많은 거를 많이 줄이고 그러면 우리 일상 속에서 어떻게 효율과 효과를 적절하게 타협시킬 수 있느냐. 첫째, 일을 하는 방식의 문제예요. 이거는 프로세스도 문제고 우리가 그냥 일을 한다 그러면 언제 하느냐. 꼭 제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나라는 꼭 밤이 돼야 일을 시작해요. 뭐 에어컨을 다루세요 그러면 오면은 저녁 8시 어두컴컴할 때 와요. 그래가지고 껌껌해지니까 후레쉬를 켜고 10시, 11시까지 일을 해요. 우리 한국에서는 생각도 못하죠? 그러니 뭐 그게 뭐 퀄리티가 뭐가 보장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꼭 마감 시간 초치기 알죠? 시험 공부든 뭐 리포트 제출이든 때깍때깍때깍때깍 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야 자기는 스릴을 느끼고 막 그런다는데 그건 택도 없는 소리거든요. 시간에 쫓기면 우리 바둑도 마찬가지지만 초읽기에 몰리면요. 실력 있는 사람도 자, 뭐 20, 10, 뭐 이렇게 시간 읽으면 못해요. 그래서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완벽성에 집착. 어떤 사람은 참 꼼꼼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만들어내는 물건은 참 좋아요. 너무 정말 좋아. 근데 꽁거 먹은 소식이야. 물건 하나 만들어내려면 그럼 돈이 안 되잖아요. 고용주로 보더라도 그 사람이 자영업자라도 남들은 다 하루에 10개를 만들어내가지고 10원씩 파는데 자기는 하루에 1개 만들어내. 그럼 100원씩 받아야 되잖아요. 10배를 따져도. 그래도 어닝은 똑같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미쳤어요? 옆집에 가면 10원 주고 사는데 이 사람 거 아무리 좋다 그래도 10배를 주고 100원 주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타협의 필요성이 필요해요. 제가 그랬죠. 조 바이든이 말한 것 중에 compromise is good 그랬어요. 협상, 타협, 자기 자신과도 협상하는 거예요. 내가 내 성질에는 안 차지만 나는 워낙 완벽을 중시하는 사람이라 그래도 뭐 시장을 고려한다면 이 정도로 내가 만족해야지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거 시간 있죠? 미리미리 하는 거. 나중에 제가 이걸 다룰 텐데요.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전략가인데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긴급성 중독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꼭 마지막에 코너에 몰려야만 그때부터 이제 팔을 걷어붙이고 한번 해볼까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게 꼭 마약 중독처럼 중독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 하면 중요한 일은 해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한 달 전에는 이미 그 오다를 받았어요. 한 달 전에도 그 일은 중요하고 한 달이 지난 지금도 중요해요. 근데 그때는 한 달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게 급하진 않았어요. 근데 한 달을 내가 뭐 이래 놀고 저래 놀고 미루고 하다 보니까 여유가 있다고 하루 앞으로 다가왔네. 그러면 그 중요성은 여전히 중요한데 어떻게 됐어요? 급하지 않았던 일이 마감일 기준으로 급해진 거예요. 그런 일을 막아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일하는 방식 얘기 드렸었고 그 다음에 자꾸 살펴보고 내가 뭐가 문제가 있다. 내가 노는 건 아닌데 왜 나는 하루 종일 일해도 남들은 열을 만들어내는데 나는 5개밖에 못 만들어낼까? 혹시 자기에게 필요한 기술이 부족한 건 아닌가? 그러면 기술을 익혀야죠. 학원에 가든지 뭐 집에서 뭐 인터넷으로 공부를 하든지 그 일이 익숙해지는 단계로 진입해야 돼요. 그건 자기가 초기 투자해야 돼요. 잠을 줄이고 하든지 뭘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충분히 준비하기. 제가 뭐 드리고 싶은 말은 참 많은데 시간이 이래서 그렇긴 하니까 하여튼 그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눈 얘기는 효율적인 사람, 효과적인 사람 누가 승자가 될 수 있을까요? 누가 더
뭐 효율도 중요하고 효과도 중요해요. 제가 그랬죠? 그래서 우리로서는 양 둘 다를 적절한 선에서 우리 자신과 타협하고 상대방과 타협하고 효율과 효과가 서로 좀 타협을 해서 적정한 선에서 중간 정도의 만족을 이루어내는 기술이 필요하다. 어떤 일에 임하는 내 자세가 중요하다. 나는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일을 하나? 언제 그 일을 하나? 내가 너무 완벽성에 집착한 건 아닌가? 거꾸로 너무 설렁설렁 하는 건 아닌가? 어떤 사람은 막 회사에 처음 들어가면 막 놀라요. 회사에서. 야, 다른 사람이 한 달 하던 일을 너는 일주일 만에 끝내네? 그 나중에 이제 보스가 그 리포트를 읽어봐요. 꽝이에요. 그러면 이제 알죠. 얘는 뭐 한다고는 뭐 난리치고 하긴 하는데 쓸 게 하나도 없어. 그런 거죠. 불량률이 높아지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이라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나는 내 이 효율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효과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런 사람은 그 한번 인터넷 들어가셔서 이시카와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카오루 이시카와 다이어그램 또는 생선뼈 다이어그램, 피시 보운 다이어그램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우리 고등어 다 발라 먹으면은 뼈는 그대로 남잖아요. 오른쪽에 생선 대가리가 있고 왼쪽에 그 꼬리 땅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큰 아주 굵은 뼈가 있고 양쪽으로 다 왼쪽 오른쪽으로 가지치기가 있죠. 생선뼈가. 그렇게 하듯이 왜 내가 하는 일의 불량률이 높을까? 왜 나는 효과가 다른 사람보다 턱없이 낮을까? 효율이 낮을까? 그 원인을 한번 혼자서 곰곰이 거기다 적어보세요. 내가 너무 아까 그 여기 유튜브에서 들은 것처럼 너무 내가 막판에 몰려서 일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불량률이 높구나. 절대적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효과가 10개를 만들어낼 수 없구나. 내가 일을 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구나. 항상 나는 일을 자꾸 미루지. 그 다음에 나는 완벽주의자라 가지고 내 성에 안 찬다고 자꾸 그러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애시당초 내가 필요한 이 기술이 부족했구나. 이 기술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이런 10개를 만들어낼 수도 없고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만들 수도 없고 왜냐면 기술이 부족하니까 이거를 한번 그려보시고 원인을 찾아내면요. 그 원인의 이 다이어그램이 좋은 것은 원인을 찾아내면 그 원인에 대한 해결책은 의외로 또 쉽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머릿속으로 이렇게 원인이 뭔가를 생각하는 거랑 이렇게 생선뼈 그리듯이 가시를 왼쪽 오른쪽으로 쳐가면서 종이에다가 써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A안과 B안이 있는데 나보고 선택하래요. 하루 중에. 하루 줄 테니까. 그럼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랑 종이 펴놓고 이렇게 생선 뼈 그리듯이 좋은 점 플러스 나쁜 점 마이너스 그런 다음에 양쪽을 해가지고 네팅을 쳐요. 그러면 좋은 게 10개였고 나쁜 게 안 좋은 게 5개였어. 그럼 절대적으로 좋은 게 5개네. 근데 그 다음에 그 퀄리티를 보는 거예요. 좋은 거 5개 정말 이게 좋은 건지 버린 나쁜 5개가 더 심각한 건 아닌지. 자, 오늘도 시간이 이렇게 흘렸는데 오늘도 제 이 영상 봐주시고 또 제 얘기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늘 제가 고마운 마음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도 더 열심히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얘기 나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